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이제 액체 두 번째 파트를 한번 같이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증기 압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선생님이 액체를 넣었어요. 그럼 이 표면에는 액체 분자들이 존재하겠죠? 처음에 넣었을 때 액체가 기체로 증발을 할 거예요. 이렇게 증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 빈 공간으로 액체 분자들이 기체가 돼서 증발하게 됩니다. 그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체 분자들이 왔다 갔다 계속 불규칙적으로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액체 속으로 응축되어 액체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분자의 개수와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분자의 개수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 압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속도를 알아볼 건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두 가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띄엄 그렸지만 실제로 끝에서 이렇게 만나요. 음, 그래서 일정하게 속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는 바로 증발 속도. 그리고 속도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하는 게 응축 속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점부터 여기 가까이 이 지점부터는 우리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구간, 즉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구간, 여기에서의 기체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댔어요? 그렇죠. 증기 압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기압력의 크기. 같은 액체에서 증기압력은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그렇죠. 에너지를 더 가지고 가서 기체로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증기압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크게 되겠죠. 크고, 같은 온도에서 분자 간 힘이 작을수록 어떻다? 분자 간 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으면은 증기가 되게 더 쉽겠죠? 그래서 증기 압력이 더 크게 됩니다. 분자 간 힘이 작을수록 증기 압력은 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온도.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끓는 점. 자, 4번. 액체 A, B 중 분자 사이의 힘이 A가 B보다 클 때 끓는 점은 누가 누구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분자 사이의 힘으로부터 끓는 점을 유도해내야 돼요. 분자 간 힘이 약하게 되면, 분자 간 힘이 약하면은 서로 잘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증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증발 정도가 크다 또는 증발 속도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증발이 잘 된다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증기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끓는 점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끓는 점은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증기압력이 크다는 건 쉽게 외부압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적은 에너지로 쉽게 외부압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소비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따라서 끓는 점이 어떻다? 낮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A하고 B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크다고 했어요? 그렇지. A가 크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B가 분자간 힘이 약하니까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B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B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B는 분자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크고 증기압력이 크고 끓는 점이 더 작습니다. 즉 분자간 힘이 작은 게 끓는 점이 작다. 그럼 따라서 A가 분자간 힘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봅시다. 액체의 증기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1번.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증발과 응축이 동적 평형을 이룰 때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이다. 옳은 설명이죠. 동적 평형을 이룰 때. 2번. 같은 종류의 액체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작아진다.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 분자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기로 되는 분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증기압력이 높아집니다. 자, 3번. 같은 온도에서 분자 간임이 클수록 압력이 크다. 증기압력이 크다. 어, 분자 간 힘이 더 크면은 그 분자하고 분자 사이를 끊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어, 증기로 되는 분자의 개수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증기로 되는 분자의 개수가 적다는 건 증기 압력이 낮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크지 않고 낮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그림은 세 가지 액체 A부터 C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곡선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분자 간 힘으로부터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근데 먼저 끓는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위에서 끓는 점 배웠겠지만 끓는 점은 바로 그렇죠. 증기압력과 즉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분자 간 인력이 작을 때부터 봅시다. 분자 간 힘이 약하면 분자 간 힘이 약하게 되면은 분자하고 분자 서로를 잡고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쉽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즉 분자가 쉽게 증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이 잘 돼요. 증발이 잘 된다는 거는 액체에서 기체로 증기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증기 압력이 증가하면 외부 압력에 쉽게 도달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가해주지 않아도 쉽게 외부 압력에 도달을 해요. 즉 에너지 표현은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다. 즉 내가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끓는 점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분자 간 힘이 셀 때로 봅시다. 분자 간 힘이 세다면은 분자들이 서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증기로 되기 어렵습니다. 즉 증발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증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기로 되는 분자 수가 적어서 증기 압력은 어떻다? 작다. 따라서 증기 압력이 작기 때문에 외부 압력에 쉽게 도달하지 못해요. 그럼 외부 압력에 쉽게 도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를 더 높여줘야겠죠. 따라서 온도를 계속 높이다 보면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데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자간힘이 약할 때보다 더 끓는 점에 도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번부터 봅시다. 1번. 20도에서 증발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을 고르시오. 2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20도 부분에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그럼 증발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 그럼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바로 요거죠. 증발 속도가 가장 증발이 잘 되는 거. 증발 속도가 빠른 물질. 그럼 어떤 걸 찾으면 되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증기 압력을 볼 수 있으니까 증기 압력을 큰 거,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거는 바로 A죠. 20번. 분자가님이 가장 큰 물질을 고르시오. 분자가님이 가장 큰 물질. 그럼 분자가님이 가장 큰 물질은 증기 압력이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누구다? 그렇죠. C. 자, 기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 기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을 봅시다. 기준 끓는 점이라는 거는 1기압일 때죠. 1 atm. 얘는 760ml hg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60 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그랬을 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건 누구다? 그렇죠. 이렇게 C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굳이 이렇게 체크 안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증기 압력이 제일 낮은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누구예요? 바로 C입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번. 그림은 액체 A와 B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얘도 아까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분자가님이 작은 애는 서로 떨어져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분자가님이 작은 애들은 쉽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증발이 잘 된다고 했었죠? 즉, 증발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증발을 잘한다. 즉, 증기압력이 어떻다? 그렇죠. 증기압력이 높다. 증기압력이 높다는 건 쉽게 외부 압력에 도달하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많이 가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는 건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분자가님이 큰 애들은 서로 잘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력도 낮게 나타납니다. 증기압력이 낮다는 것은 외부 압력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걸 의미하고 외부 압력과 같아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끓는 점을 표시하면은 끓는 점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B보다 큰 값, 얘를 볼 텐데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B보다 지금 증기압력이 높은 상태죠? 맞죠? 아니면은 이렇게도 볼 겁니다. 기준 끓는 점, 즉 760mm Hg 1기압 상태로 보게 된다면은 둘 중에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요? 그렇죠. B가 더 끓는 점이 높죠? 그럼 B에 해당되는 거, 이 둘 중에 B에 해당되는 거는 얘고, 얘가 바로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A가 B보다 큰 값을 갖는 거는 증발 속도와 증기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보면 20도에서 증발 속도, 20도에서 증발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그렇죠. A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분자가님은 보니까 누가 더 커요? 그렇죠. B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기준 끓는 점도 같이 보게 되면은 여기 같이 보게 되면 누가 더 크다? 그렇죠.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 그림 가는 25도씨에서 진공 상태의 용기에 액체 A를 넣어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는 시간에 따른 두 가지 속도 V1과 V2를 나타낸 것이다. V1, V2는 각각 응축 속도, 증발 속도 중 하나이다. 그럼 여기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각각 그림에 해당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 V1을 봅시다. V1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속도가 일정하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거 증발 속도예요? 아니면 응축 속도예요? 그렇죠. 증발 속도죠. 음. 여기에 있는 용기에다가 액체를 넣자마자 응축이 되진 않겠죠. 왜? 여기는 빈 공간에 기체가 없기 때문에 액체를 넣자마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증발입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건 바로 그렇죠. 응축 속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적 평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는 H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H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압력과 여기서 나오는 압력 이렇게 수평을 그어보면은 이 기체의 압력을 의미하고요. 이쪽은 여기는 바로 이 수은기둥의 압력을 의미하겠죠. 진공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높이 h가 의미하는 건 바로 그렇죠. 액체의 증기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액체의 온도를 높이면 AH는 커진다. 온도를 높이게 되면 증기 압력이 커진다고 했죠.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치기 때문에. 그럼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나에서 기체의 분자수는 T1에서와 T2에서가 같다. 기체 분자의 수는 T1, T2가 다르죠. 왜? T2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로 증발하는 기체 분자와 응축되는 기체 분자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T1에서는 증발하는 기체 분자와 증발되는 액체 분자와 응축하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자 개수는 다릅니다. 전체적인 기체 분자 개수는 달라요. 디귿, 나에서 V1은 증발 속도이다. V1은 증발 속도 맞죠?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